안녕하세요. 존버입니다. 2025년 7월 25일 금요일장 마쳤습니다. 네,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. 한 주가 이렇게 지겨운 듯 빠르게 흘러갔습니다. 딱히 회사는 언급이 없고요. 반응조차 없는 거의 태풍 전야의 느낌, 요런 느낌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고 있습니다. 간간히 HLB 관련된 뉴스가 나와도 별 볼 일 없는 뉴스들만 좀 나오고, 우리가 기다리는 간암 관련 뉴스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오진 않고 있고, 우려 섞인 뉴스들만 많이 있어 보이는 이런 형국이고, 오늘 먼저 시장 살펴보면 코스피가 0.18% 상승을 하고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개인이 매도를 했습니다. 코스닥도 외국인과 개인이 매수를 하고 기관이 팔았고요. 오늘 시장을 살펴보면 인투셀이 5% 정도 상승이 나왔고, 알테오젠이 3% 하락을 하고, 펩트론이 0.7% 상승을 했습니다. 지금 시총 순위가 펩트론은 3위를 다지기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. 한올바이오 파마 같은 경우는 10%의 상승을 했다가 이렇게 보합 정도에서 마감을 했고요.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조정을 겪었습니다. 그리고 태양광 하나솔루션이 좀 소폭 상승을 했고,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이 상승을 했고,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중에서 에코프로가 지주사 부각을 이용해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. 오늘 인트로 할 게 별로 없어서 바로 캐릭터 없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,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원하는 시기에 뉴스가 나올 것도 아니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을 지속을 할 거라고 보고요. HLB 생명과학 합병 이 매수 청구권 행사하는 기간을 넘어서도 나올지 안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.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도 있는데, 거의 지금 현실적으로 주주분들이 보시면 이 정도 주가이면 합병이 안 될 텐데 왜 이렇게 고집스럽게 합병을 하려고 할까라는 의구심을 다들 가지고 계실 텐데, 한계가 좀 걸리는 게 있는데 제발 그거는 아니길 바라는 마음으로 좀 기도는 하고 있습니다. 여튼 이제 다음 주 초에 여러분들 중에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실 분과 안 하실 분들이 갈릴 텐데, 제가 생각했을 때는 기존에 주주총회, 임시주주총회에서 1,000억이 넘는 매수 청구권 행사 대기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 1,000억 정도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까. 그러면 회사가 추가적으로 한 500억 이상은 마련을 해야 될 텐데, 과연 지금 HLB 생명과학이 유증은 안 됩니다. 유증은 왜냐하면 어제도 설명했다시피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돈을 줘야 될 시기에 돈을 못 주거든요. 그래서 제일 빠른 전환사채 발행밖에 없는데, 과연 지금 사채들이 엑시트하지 못한 시점에서 또다시 이 500억 원 이상 이 전환사채에 참여할 투자자들이 있을지 조금 의문스럽기도 하고요. 그래서 거의 저는 합병은 물 건너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. 아무리 주주총회에서 안건이 통과됐다고 해도 회사가 돈이 없으면 하고 싶어도, 합병을 하고 싶어도 스스로 철회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. 만약에 정말 진양군 회장님이 뾰족한 신의 한 수를 가지고 찾아서 나타난다면 합병이 또 기적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겠죠.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. 합병이 무산됐을 시와 합병이 진행이 됐을 때 장단점이 다 존재하거든요. 그래서 과연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릴 거예요. 내가 무리를 해서 전환사채를 발행을 해서 그 자금으로 합병을 하는 게 더 이윤이 남을지, 아니면 무산을 합병 취소를 해서 통해서 얻는 가치가 더 많은지 아마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. 만약에 합병 철회를 한다고 해도 당장 이 매수 청구권 행사 넘어가는 시간에 발표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. 그렇게 바로 발표할 수도 있는데 한 1, 2주 정도 뒤에 있다가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합병 공식 철회를 한다든지 합병을 한다든지 이런 발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HLB 그룹으로 돌아와서 HLB 팹은 0.5% 하락을 하고 HLB는 0.9% 상승을 했습니다. 코스닥은 0.3% 하락을 했고요. 자, 이건 차트를 볼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네. 자, HLB 파나지는 2045원에 마감을 하고,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.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은 반등이 나와주든지 보합 이상으로 마감을 하는 게 그나마 나은 선택이다 말씀을 드렸는데, 일단은 저점을 안 깨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거래량이 개똥이라서
뭐 이 정도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되면 다음 주를 또 봐야 된다는 상황이거든요. 만약에 오늘 저점을 깨트렸으면 다음 주가 또 공포의 분위기가 될 수 있는데 또 이렇게 살려놔서 다음 주도 또 봐야 되는 뭐 이런 형국으로 마감이 됐습니다. 주봉은 볼 필요도 없고요. 자, 그리고 HLB 이노베이션도 1,800원에 마감을 하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았습니다. 자, 이노베이션도 제가 이거 뭐 보합으로 마감이 되면 다음 주를 또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합으로 마감을 해서 또 다음 주를 봐야 됩니다. 오늘은 아무 의미 없는 어제와 동일한 분석이지 않을까 싶어서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. 그래서 지금 차트를 이게 저도 이렇게 되는 거 그냥 막 휴가를 한 몇 주 갔다 와가지고 HLB가 가담 관련된 얘기를 할 때 나타나든지 이래야지 여러분들도 앵무새 마냥 듣는 게 매번 똑같은 내용이고 매일 똑같은 내용이고 할 얘기도 없는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이고 차트 분석하는 의미도 없고 참 고민입니다. 이게 과연 맞는 건지 날도 더운데 들으시는 분들도 짜증이 날 것 같아서 이것도 뭐 한 번씩 경고성 멘트 우려 섞인 말을 하는 것도 한 번 들을 때나 조금 경각심이 생기지 계속 누차 얘기하면 이 새끼 주가 내려가라고 고사지내나 짜증이 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아마 이게 개개인이 다 판별은 하실 수 있다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굳이 뭐 그런 것보다는 조금 쉬고 오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. 자, 그리고 HLB 테라피틱스는 3,975원에 마감을 했고 투자자 동향은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았습니다. 특별한 수급은 없고 외국인이 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뭐 현재로서는 지금 이 밑이든 위든 다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도 뭐 양봉을 띄우긴 했지만 5일선을 안착도 못했어요. 주봉도 뭐 개판이고 아직 뭐 바닥이 확인이 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다음 주도 만약에 관세 영향, 뭐 한국과 미국의 관세 영향이 어떻게 돼 있냐에 따라 얘도 밑으로 좀 더 열려 있고 HLB도 거기 충분히 더 내려갈 수 있는 뭐 요 정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우리가 15% 이상 관세 맞으면 아마 시장에 영향이 좀 있을 거로 보이고 만약에 15% 이상 이렇게 된다면 시장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는 흐름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HLB 바이오 스텝도 1430원에 마감을 했고 이거 매동 볼 필요도 없는데 여튼 2원 내려서 얘도 뭐 비슷한 위치죠. 다들 전저점 근처에서 최대한 뭐 마감은 놓고 마감을 해서 다음 주에 봐야 되는 이렇게 애매한 차트들로 끝났습니다. 자, HLB 글로벌도 마찬가지죠. 2605원에 마감을 하면서 전저점 근처에서 또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. 얘도 또 다음 주에 봐야 되는 5일선을 안착할 수 있을까 아닐까 라는 또 이렇게 불안감을 안고 또 봐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같은 날 매동 볼 필요도 없잖아요. 개인 사고 외국인 이거 매동 거래량이 없어서 매동 보는 의미도 없거든요. 자, 그리고 HLB 제약은 17,220원에 마감을 하고 뭐 이렇게 마감이 됐습니다. 일단 차트 보시면 HLB 제약도 밑에 지지 라인이 살려 있는 이렇게 16,000원대 지지 라인도 열려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지금 현재 5일선도 안착을 못했고 전저점 라인을 깨냐 안 깨냐 이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주봉도 지금 보면 주봉도 안 좋죠. 장기 평선이 224주선을 이탈하고 마감을 했는데 이게 대부분 얘가 224주선을 이탈을 하고 다음 주는 무조건 올려줬었거든요. 근데 이게 올려줄지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. 원체 지금 뭐 우리가 나올 재료도 없고 항서 측에서 전달하는 내용을 기다릴 뿐이잖아요. 그래 항서가 뭘 안 하면 아무것도 안 하는 뭐 이렇게 되는 상황입니다. 이게 어떻게 보면 구조 자체상 우리가 지금 승인 통과를 받기 위해서 주도적으로 나서야 되는데 항서가 주도적인 키를 들고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분위기가 흘러가고 답답한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CMC 부분도 항서 측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나서거나 뭐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항서도 좀 곤란한 처지가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. 왜냐면 이게 항서랑 HLB랑 입장차가 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. 왜냐면 항서는 급할 것도 없고 제대로 하려면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는데
HLB는 자꾸 급하게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HLB는 지금 당장 뭘 자꾸 하려 그러는데 빨리 안 되니까 그게 아무래도 지금 HLB 블로그 공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예를 들어서 뭐 빨리 신청을 하라 했다. 다시 재신청 빨리 해라. 그리고 경미하다. 이런 문구를 써가지고 빨리 될 것처럼 얘기했지만 실질적인 절차 과정에서는 경미하지 않았고 이런 과정들이 저는 아무래도 항서 측과 HLB가 제대로 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좀 어떻게든 우리 주주들을 위해서라도 잘 마무리가 됐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소망이기도 하고요. 진양구 회장님이 요새 안 나오잖아요. 콧방귀도 안 웬만하면 좀 이게 호재가 있고 이러면 자기 성과를 부각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인데 요새는 뭐 입도 코도 안 띄고 있잖아요. 지금 숨죽이고 기다리고 있거든요. 이게 자칫 또 살을 붙여서 얘기를 하면 금융이나 뭐 이런 데서 HLB에 대해서 칼을 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자제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. 예전처럼 뭐 어떻게 보면 호재가 아닌 걸 호재처럼 둔갑시켜서 언론 플레이 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거든요. 그래서 쉽지 않다라고 보고요. 자, 그리고 HLB 생명과학입니다. 자, 이건 뭐 매동하고 볼 필요도 없고 차트도 볼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매수 청구권을 행사하냐 안 하냐 요겁니다. 그럼 제가 시원하게 답을 내려드릴게요. 만약에 매수 청구권 행사하시는 분들은 한 달 동안에 주식이 오르든 동 내리든 동 팔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 매수 청구권 하는 주식은 매도가 안 되거든요. 자금으로 바뀌잖아요. 근데 내가 매수 청구권 행사를 했어. 근데 만약에 합병 철회를 해버려요. 그럼 한 달이라는 시간 동안 내 주식은 팔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이 묶여 있고,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한 달이 지난 시점에 합병 철회가 돼버리면 합병 철회로 인한 주가 하락이 있을 시에는 매도도 못하는, 뭐 엄청난 지금 가격보다도 더 내려서 팔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단점이 있고요. 만약에 그 상태에서 합병이 된다면 또 그만한 장점이 생기겠죠. 자, 그러면 매수 청구권 행사를 안 하시는 분들은 장점은 뭐냐면, 만약에 그 한 달 사이에 얘가 주가가 많이 오르거나 변동성이 있을 때 당장 팔 수 있어서 현금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. 다만 합병이 돼버리면 아니다. 그래, 합병이 돼서 매수 청구권 금액을 HLB가 지급을 하게 되면 7,500원에 팔 수 있던 거를 못 팔 수도 있고, 아니면 뭐 그렇게 돼도 상관없죠. HLB 주식으로 받으면 되니까. 그러니까 매수 청구권 행사 안 하시는 분들은 HLB랑 합병하면 할수록 좋은 겁니다. 뭐 이런 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. 예. 그래서 현재로서는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지 안 할지가 제일 문제점이죠. 그러면 다음 주 아마 화요일쯤에는 이 주가가 낮으면 거의 다 매수 청구권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합병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 HLB 생명과학 주식이 조금 내려갈 수도 있고요. 만약에 다음 주에 극적으로 HLB 생명과학이 주가가 월화 정도에 뭐 한 6,000원 이상 가 있다면 조금 더 마음이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여튼 한 주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끝.